자, 이번 2주차 영상은 여기 나와 있는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뤘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직관적인 극한의 정의와 어떻게 개념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러한 직관적 정의에서 엄밀한 정의를 다루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엄밀한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절차대로 서술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뤘던 직관적인 극한의 정의는 x가 어떤 c 값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 또는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면 얘를 극한이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관적 정의는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적 정의는 동적인 정의라고 하기도 해. 왜냐하면 x가 c로 가까이 가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x에 해당되는 fx의 값도 어떤 하나의 값으로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객관적 정의에서의 중요한 점은 이 하나의 점.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관적 정의를 다루면서 하나의 값에만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가까워질 때 함수값도 가까워져.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엄밀한 정의, 이제 입실론 논법이라 그럴게요. 입실론 논법은 이 동적인 정의가 아니라 정적인 정의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던 직관적 정의는 하나의 값이 가까워진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임의의 입실론과 corresponding, 거기에 대응되는 하나의 델타만 가져오면 여기 있는 수식을 통해서 여기 있는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직관적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 엄밀한 정의로 바뀌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가다듬어지면서 이렇게 완성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복잡해,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선생님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과정을 처음 배울 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이 정의가 이러니까 그냥 외워 라는 설명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보다는 이런 설명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은 페이지 8페이지에 코시라든지 바이오스트라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8페이지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이렇게 시작해. 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여기는 there exists, 뭐가 존재, corresponding 델타, 뭘 만족하냐면 이미 입실론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델타가 있는데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 자,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논리 기호를 써서 설명하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대응되는 델타가 존재하는데 such that, 뭐냐면 x와 x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0는 except possibly, 자, 얘는 제외가 가능해. 이것이면 fx와 라지 l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결국에는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얘를, 근데 여기 있는 건 뭐야? 정적인 정의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 극한을 보이기 위해서, 그 극한 값이 L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해요.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임의 입실론. 얘가 주어졌을 때, 자, 얘가 첫 번째 주어졌을 때 얘의 어떤 델타 값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이면 되거든요. 자, 여기 있는 corresponding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델타는 입실론의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이 델타는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계속 변하는데 그 변하는 관계가 여기 있는 것만 만족하면 그 과정은 여기 있는 극한을 설명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만 설명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이 과정은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위에 했던 이 엄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그림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입실론을 하나 떠올려 보자는 거지. 임의 입실론. 자, 이 입실론은 0.1이어도 되고 0.01이어도 되고 0.00이어도 되고, 물론 여기 있는 입실론이 1, 2, 뭐 1억, 100억 이렇게 굉장히 큰 수여도 되는데 우리는 함수값 fx 근처의 함수값 변화만 확인하면 되니까 작은 임의의 값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이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입실론이 0.1일 때의 적당한 델타, 0.01일 때의 적당한 델타, 0.001일 때의 적당한 델타. 즉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적절한 델타의 존재성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결국에는 엄밀한 극한의 정의를 통해서 극한 설명하라 함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델타를 잡을 수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델타는 이 입실론, 이미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그 입실론의 코레스폰딩, 대응되는 것, 즉 이 델타는 입실론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어떻게 다시 전개할 거냐면 결국엔 우리는 fx와 극한값 L 사이의 차이가 갖게 되는 그 결과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극한값 L 근처에 입실론과 입실론 차이. 자, 여기서는 입실론은 이 값이라고 했어. 라지 L을 기준으로 입실론을 이만큼 벌렸을 때 그때의 상황을 잘 살펴보니까 함수값이 x0에서 이렇게 변하면 그때 함수값의 변화가 여기 있는 관계를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델타를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 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에 대응되는 어떤 하나의 값,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하나의 값을 생각했을 때 이 델타가 여기 안에 위치할 수 있으면 돼. 자, 델타 밑에 숫자가 굉장히 작게 적혀있죠. 얘는 어떤 의미냐면 델타가 여기에 주어진 입실론의 함수임을 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지? 입실론은 0.1이든 0.01이든 굉장히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임의 어떤 입실론이 주어져도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 즉 입실론이 굉장히 이렇게 작아지더라도, 자, 여기서 new challenge라 돼 있죠. 입실론은 어떻게 작게 주어져도 그걸 만족하는 델타, 이 x0 사이 델타를 적당하게 잡을 수만 있으면 그 관계를 여기 있는 극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알 듯 모를 듯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도 대학교 1학년 때 얘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런 혼란스러움을 좀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실제로 여기 있는 엄밀한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을 어떻게 볼 건지, 아까 얘기했듯이 적절한 델타를 어떻게 찾을 건지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극한을 먼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극한은 1차 함수네.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 그때 1 근처에서 함수값이 극한값이 2가 된다라는 상황을 엄밀한 극한의 정의를 통해서 show that, 보이라는 얘기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엄밀한 극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임의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적당한 델타의 존재성을 보이는 거야. 그게 뭘 만족해야 되냐면 x가 1로 가까이 가잖아. 1 근처에서의 x와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함수의 fx와 우리가 가지는 여기 있는 함수값 2 사이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야 돼. 여기 있는 fx는 5x 빼기 3이니까 이런 델타를 찾아야 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여야 되는 게 뭐야? 입실론이 주어질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델타를 찾아야 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예제는 굉장히 예제가 간단한 게 뭐냐면 얘가 1차 함수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 5x 빼기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야. 자, 이렇게 되는 입실론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5를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x 빼기 1이 5분의 입실론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있는 x 빼기 1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거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입실론이 임의로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응되는 델타의 존재성. 근데 여기 있는 게 델타의 위치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5분의 입실론을 델타라고 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를 쇼데타라고 하면 풀이로 이렇게 서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의 입실론 양수에 대하여 델타를 5분의 입실론이라 하면, 즉 임의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델타를 이렇게 하면 x와 1 사이의 차이가 델타 이것일 때 이 함수값과 여기 있는 극한값 차이, 얘는 5로 묶었을 때 x 빼기 1인데 얘가 5델타, 왜냐하면 얘가 델타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근데 5델타는 뭐죠? 델타가 5분의 입실론이니까 얘가 입실론이죠. 즉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져. 따라서 극한이 x가 1로 갈 때 fx 극한이 2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델타를 어떻게 찾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델타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이 델타를 잡는 게 좀 간단했던 게, 주어진 함수가 1차 함수라서 1차 함수는 여기 있는 직선상에서 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실론과 델타 사이의 관계를 좀 간단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1차 함수가 아니면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자, 밑에서 2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면 2에서는 함수값이 1이고, 근데 2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극한값이 4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지금 주어진 문제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자, 첫 번째 방법.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을 뭐라고 할 거냐면 거꾸로 풀기.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우리가 뭐냐면 극한의 정의대로 임의의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적당한 델타를 찾아야 돼. 그 적당한 델타가 뭘 만족하냐면 x와 2 사이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게 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fx가 4와의 차이가, 자, 여기 4죠? 4와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야 돼. 자, 물론 얘는 x제곱 빼기 4라고 볼 수 있겠죠? 왜죠? 자, 얘는 여기 있는 x가 2는 아니어도 돼. 2가 아닌 모든 fx에 대해서 그 함수값은 x제곱이잖아? 이렇게 되는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적당한 델타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못하죠? 자, 얘가 입실론이 돼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 중에 거꾸로 풀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여야 될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거꾸로. 자,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x는 뭘 의미하는지를 거꾸로 찾아가 보면 결국에는 얘는 마이너스 입실론 x제곱 빼기 4 입실론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4를 양변으로 이항시키면 4 빼기 입실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 x제곱을 루트 4 빼기 x 입실론 루트 4 플러스 입실론. 자, 물론 여기는 절대값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양수인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x 범위가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되면 그 x 범위는 얘를 만족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뭐야?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델타의 관계를 찾는다는 얘기는 그 x의 범위가 얘까지 만족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거꾸로 찾아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x 빼기 2와 델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2 빼기 델타 2 플러스 델타가 될 거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주어진 x를 수직선상에 나타낸다면, 자, x가 여기 있을 때 얘가 루트의 4 빼기 입실론이라 그러자. 자, 얘를 루트의 4 플러스 입실론이라 그럴게.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와 여기 있는 x 사이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x의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x에 대해서 그 x가 얘를 만족하게 되고 그런 x가 얘를 만족하게 되니까 그런 델타를 찾았다고 볼 수 있잖아? 그때 그 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결국에는 x 왼쪽의 얘와 여기 있는 x 왼쪽의 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 안쪽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대상을 생각할 거냐면 2 빼기 델타 얘랑 만약에 같다라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델타가 뭐냐면 2 빼기 루트의 4 플러스 입실론이야. 근데 만약에
x의 오른쪽에 있는 이 값과 x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그 대상이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선생님 여기서 빼기죠. 빼기 입실론. 빼기. 자, 얘가 4 빼기 입실론이야. 그때 델타는 루트 4 플러스 입실론 빼기 2잖아. 여기 있는 델타 중에 둘 중에 작은 거를 가져온다 그래. 2 빼기 루트에 4 빼기 입실론. 루트 4 플러스 입실론 빼기 2. 얘 둘 중에 더 작은 거를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진짜 델타라고 가져온다면 둘 중에 작은 값이니까 이 둘 중에 작은 값이 뭘 의미해? 델타. 즉 x 근처로 범위를 벌렸다는 거야. 그 범위에 있는 그 델타를 만족하는 x에 대해서 그런 x를 가져오면 그 x에 해당되는 fx 값과 4와의 차이가 입실론 작게 될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왜 첫 번째 방법을 거꾸로 풀기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 디테일을 좀 더 더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루트 안에 4 빼기 입실론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입실론이 4보다 커져버리면 루트가 정의가 안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과정을 서술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의 입실론이 0보다 큰 것에 대하여, 자, 엄밀한 극한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corresponding 대응되는 델타를 찾는 거라 그랬잖아? 자,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입실론이 4보다 작은 거. 자, 4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루트가 정의되게 할 거거든? 그때 내가 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작은 값으로 가져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2 빼기 루트 4 빼기 입실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루트 4 플러스 입실론 빼기 2. 빼기 2죠? 빼기 2.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가져오면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x와 2 사이가 델타와 0 사이에 있게 되면 x제곱 빼기 4와 차이가 입실론 작게 된다는 거. 이미 그렇게 되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다 찾은 다음에 풀이를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입실론이 4보다 커져버리면, 자, 얘는 입실론이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입실론이 4보다 커져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미니멈 2와 루트 4 플러스 입실론 빼기 얘만 커져오겠다는 얘기야. 입실론이 4보다 커져버리면 얘가 음수가 되는데 그건 취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즉 4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려는 입실론이 4보다 커져버리면 여기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2와 여기까지, 왼쪽은 여기까지만 벌리면 돼. 왜냐면 다시 함수값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값을 델타라고 하면 이것이면 x와 2와의 차이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과 4와의 차이가 입실론이 된다. 따라서 fx가 4로 간다고 증명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 거꾸로 풀기로 증명하는 과정, 서술하는 과정까지 보였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방법 1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북에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 2는 선생님이 텍스트북과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건데, 얘는 선생님이 델타 고정하기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입실론이 임의로 주어졌을 때 적당한 델타를 찾는 거였잖아. 어떤 델타였죠? 얘가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와 극한값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되는 관계가 얘였잖아. 자, 그때 델타를 고정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델타를 하나의 값으로 고정시키자는 얘기야. 자, 이것이라 하자. 그때 뭘 생각할 거냐면 얘가 1인 거야.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x제곱 빼기 4,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얘를 자세하게 보니까 x 빼기 2와 x 플러스 2와의 곱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x 빼기가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얘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과 x 빼기 2가 1 사이에 있게 되고 2를 넘기면 1과 x가 3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2를 각각 더하면 3, x 더하기 2, 5가 되겠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절대값은 5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x의 범위가 5보다 작게 된다는 얘기지. 언제? 델타가 1인 특별한 경우일 때. 1로 고정하면 이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 x 더하기 2가 5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 x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x 플러스 1을 왜 생각했냐면 얘를 생각하면 얘가 되거든. 근데 봐. 얘가 5보다 작대.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서 입실론보다 작아지는데 얘는 5보다 작다? 그럼 얘는 뭐보다 작아지면 될까? 5랑 뭐랑 곱하면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5분의 입실론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입실론이 될 수 있잖아. 그죠? 또 봐. 여기 있는 5분의 입실론은 x 빼기 2와의 관계인데 x 빼기 2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 델타야.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려는 델타는 5분의 입실론과 처음에 우리가 고정했던 1, 두 값의 미니멈, 더 작은 값으로 만약에 델타를 가져오면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델타가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델타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5분의 입실론이 1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게 1이 됐겠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x 빼기 2와 델타가 1이 되니까 x 빼기 2가 1보다 작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범위에 의해서 얘가 5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럼 x 빼기 2는 델타보다 작고 x 플러스 2는 5보다 작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자, 얘는 5보다 작고 얘는 델타보다 작아. 그럼 5델타가 돼. 근데 델타는 뭐냐면 델타는 5분의 입실론보다 작은 값이다? 그럼 얘는 5 곱하기 5분의 입실론이니까 입실론. 즉 이런 델타에 대해서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언제? 델타를 얘 둘 중에 작은 값으로 가져오면. 근데 만약에 델타를 내가 5분의 입실론이라고 생각하면, 즉 5분의 입실론이 1보다 작은 관계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x 빼기 2가 델타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국엔 얘는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델타를 5분의 입실론으로 가져오더라도 둘 중에 작은 값을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x 빼기 2가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는 얘기를 앞에서 이미 유도했었거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2. 얘는 5보다 작고, 자 얘는 델타보다 작죠. 그럼 얘는 5델타가 돼. 근데 델타는 5분의 입실론이잖아. 5분의 입실론이라 됐죠? 그럼 얘는 그냥 입실론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일 때 이렇게 되는 델타를 찾은 거란 거지. 따라서 여기 있는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앞에 설명했던 관계에 의해서 내가 델타를 여기 있는 5분의 입실론과 1의 둘 중에 더 작은 값으로 택하면 여기 있는 델타를 미니멈 이미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5분의 입실론과 1의 작은 값으로 택하면 그 택할 때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여기 있는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델타를 고정하자 그랬는데 여기 있는 고정했던 델타 1이 항상 1로만 고정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고정했던 델타 1은 2가 되어도 되고 3이 되어도 되고 또는 뭐 2분의 1이어도 되고 3분의 1이어도 돼요. 일단은 델타를 고정시킬 건데 꼭 1이 아니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얘가 2였다면 자 얘가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2가 x 플러스 2가 되려면 4를 더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아마 6이 됐었어야 돼. 지금은 델타를 2로 고정시킨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6이 됐겠지? 그럼 얘도 6이 되겠지? 그럼 얘도
6분의 입실론이 되면서 6분의 입실론인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델타 값을 내가 고정하는 값을 바꾸면 여기 있는 델타를 내가 실제로 고정할 때 둘 중에 작은 값으로 택할 때 그때 여기 있는 값만 변한다. 여기 있는 델타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델타를 고정할 때 꼭 1이 아니어도 된다. 근데 통상 1로 많이 고정하긴 해요. 두 번째 생각을 또 전개시킬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만약에 델타를 1이라고 고정했다고 쳐. 그러면 내가 델타를 5분의 입실론과 1의 둘 중에 작은 값으로 택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변형된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델타를 안 정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만약에 델타를 내가 처음에 1이라고 고정했을 때 계산된 결과가 5분의 입실론인데 내가 5분의 입실론을 안 가져오고 6분의 입실론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개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값보다 작은 값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작은 값을 가져와도 성립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델타가 결국에는 6분의 입실론과 1 사이의 작은 값이면 여기서 델타로 바뀌는데 내가 델타를 6분의 입실론보다 작은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곱하기 6분의 입실론으로 본다면 얘는 결국에는 6분의 5 입실론이잖아요. 얘는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델타를 1로 고정했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 게 5분의 입실론이었지만 내가 실제로 정확한 입실론을 다시 잡을 때 여기서 계산했던 5분의 입실론보다 더 작은 값으로 택해도 여기 있는 입실론 델타 논법에 의해서 극한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델타를 내가 1로 고정했을 때 계산한 값인 5분의 입실론보다 더 큰 값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작은 값을 가져오면 여기 있는 관계가 설명됐는데 큰 값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얘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설명한 게 굉장히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있는 추가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 밑에 있는 추가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한양대에서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들을 보는 미적분 시험에서 이런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진 임의 입실론이 0보다 큰 것에 대해서 얘이면 얘가 성립하지 않는 델타를 찾으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얘는 결국엔 뭐냐면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제곱이 4가 되는 이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미 입실론을 가져왔을 때 적정한 델타를 잡아야 되는데 델타를 각각 잡았는데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델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극한을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델타를 선택하라는 얘기, 고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1이라든지 2라든지 뭐 5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얘는 델타를 고정한 방법을 통해서 엄밀한 극한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 1인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1인 경우를 설명했었잖아요. 1인 경우일 때 델타를 5분의 입실론과 1 둘 중에 작은 걸로 택하면 된다라고 이미 앞에서 보였어. 자, 동그라미 1번은 돼.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자, 델타가 1일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델타가 1일 때는 5분의 입실론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계산했던 5분의 입실론보다 더 작은 값으로 가져왔죠. 더 작은 값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델타를 1로 고정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면 3번, 4번, 5번은 뭐죠? 델타가 2로 고정했을 때, 5분의 1로 고정했을 때, 또는 2분의 1로 고정했을 때인데 이 각각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근데 이 각각을 고려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델타를 적당한 K라는 실수로 고정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게 델타보다 작은 경우 근데 우리가 이 델타를 K라고 부를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부등식을 풀면 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 x 빼기 2 K 자 그래서 x 더하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K 더하기 4 마이너스 K 더하기 4 이렇게 돼. 그럼 절대값 얘는 K 더하기 4보다 작고 또는 마이너스 K 더하기 4의 절대값보다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구족한 델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처음에 고정했던 K와 이 K를 통해서 계산했던 여기 나오는 K 플러스 4에 대해서 입실론 둘 중에 작은 걸로 정확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3번인 경우는 K가 2인 경우야. 자, 2인 경우로 고정했을 때 한번 보자. 그럼 델타를 내가 미니멈에 2와 6분의 입실론으로 가져왔어. 그러면 2와 6분의 입실론 정확하게 잘 가져왔죠. 그러니까 3번인 경우는 위에서 얘기하는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은 델타를 5분의 1로 고정한 상황이네. 그러면 마지막에 델타를 어떻게 다시 고정할 거냐면 5분의 1과 5분의 1 더하기 4분의 입실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1분의 5 입실론이 되네요. 그죠? 21분의 5 입실론과 여기 있는 3분의 입실론을 비교해보면 자, 얘를 21로 통분하면 21분의 7 입실론이죠. 그럼 봐. 내가 계산한 이 값보다 여기서 나와 있는 값이 더 크잖아.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계산한 것보다 입실론이 작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5분의 입실론보다 6분의 입실론 작은 걸 가져오면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계산한 것보다 더 큰 입실론을 가져오면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건 동그라미 4번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선택하면 엄밀한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인 관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마지막으로 내가 델타를 결정할 때 2분의 1 고정시킨 상태에서 계산을 한 것 같아. 2분의 1이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입실론이잖아. 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8이니까 9분의 2 입실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9분의 입실론으로 가져왔잖아. 9분의 입실론은 얘보다 작은 거란 말이야. 즉 내가 2분의 1이라고 고정했을 때 계산한 9분의 2 입실론보다 더 작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주어진 극한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델타의 선택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임의 입실론을 내가 가져왔을 때 이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결정되어지는 이 델타가 선생님이 입실론의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델타를 입실론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선택하면 극한을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설명을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가져왔을 때 델타가 존재하는 것, 존재성만 확인할 수 있으면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했다라고 엄밀하게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